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저번 2019년 가장 잘 썼던 스킨케어 편에 이어서 오늘은 색조 제품 편을 준비했어요. 제가 재구매로 이어진 그런 제품들만 엄선해서 뽑아봤고요. 잘 썼던 이유랑 그리고 같이 썼던 브러쉬까지 이야기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파운데이션부터 이야기해보자면 늘 저는 제일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쉽게 꼽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사용해본 파운데이션들이 다 너무 괜찮고 너무 좋아가지고 뽑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2통씩 구매한 파운데이션은 딱 2개였거든요. 솔직히 엄청 좋지 않으면 새 파운데이션을 써보고 싶으니까 굳이 재구매를 하진 않는데, 이 파운데이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다른 색상으로 2개씩 구매했지만 다 떨어진다면 또 구매해야 할 그런 의사가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샤넬의 울트라 르탱 파운데이션하고 의외로 입생로랑의 오라워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샤넬 울트라 르탱부터 말씀드리자면 샤넬에서 가장 최근 만들어낸 파운데이션으로 가장 샤넬스럽지 않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샤넬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색상에 대한 항상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가장 밝은 색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는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색상에 대한 불평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파운데이션은 색상 레인지를 좀 넓힘으로써 정말 밝으신 17호이신 분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 점이 너무 좋았고, 커버력도 있으면서 지속력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너무 뻑뻑하지 않고 브러쉬로 잘 펴지면서 속은 건조하지 않은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여름에는 건성분들도 너무 잘 쓰시고 겨울에는 보통 피부에서 지성 피부까지 너무 잘 쓸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광나는 그런 표현이 너무 예쁘긴 하지만 광나는 피부 표현, 광나는 파운데이션의 단점이 무너짐하고 지속력인데요. 그래서 광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약간 세미매트한 피니쉬를 선택하고 지속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 해에도 역시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줄을 지어서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속력, 커버력 하면은 더블웨어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더블웨어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너무 좋은 파운데이션이지만 겨울에 써보면 약간 갑갑한 느낌? 물론 기초를 잘 해주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들 수 있지만 비슷한 커버, 비슷한 지속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더블웨어가 빨리 펴발라야 한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런 파운데이션들이 요즘에는 나오기 때문에 더블웨어를 너무 쓰고 싶어서 테크닉을 막 배우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 브러쉬로도 괜찮고 카부키 브러쉬로도 괜찮고 퍼프도 괜찮고 손도 괜찮은 이런 사용하기 편한 제형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번째로 꼽은 이 입생로랑의 오라워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인들이나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파운데이션 추천을 물어보시면은 가장 많이 추천했던 그런 파데 같습니다. 그만큼 싫어하는 분을 거의 못 봤고요. 울트라 르땡과 비슷하게 세미 매트로 끝나는 그런 제형이에요. 작년에 바비 브라운하고 랑콤 땡이도라고 셋이 같이 이렇게 비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바비 브라운 파운데이션도 좋고 랑콤 땡이돌도 너무 좋지만 제가 그래도 재구매하고 손이 자주 많이 가는 애는 결국에는 입생 오라워였습니다. 랑콤 땡이돌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조금 더 있고 바비 브라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밀착력이 좋은 그런 파데지만 얘는 진짜 그 둘의 장점들을 합쳐놓은 그런 파데이기도 하고, 얘도 역시 샤넬처럼 빡빡하지 않은 제형에 그런 유연한 제형이어서 어느 도구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얘랑 비교를 해보려고 반반을 하고 한번 다녀봤거든요. 샤넬이 조금 더 커버력이 좋은 것 같은데 입생로랑이 모공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발랐을 땐 몰랐는데 한 3-4시간 지나니까 모공 표현에 있어서 입생로랑이 조금 더 말끔하고 깨끗해 보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느껴졌거든요. 되게 미세한 차이여서 모공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낀 점이고요. 입생로랑 또 좋은 점 하면은 색깔이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얀 컬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7호 말고 13호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컬러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또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2개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경우는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얘는 저번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정말 얇고 묽은 제형이 되게 좋은 아이들인데 이 2 파운데이션이 뻑뻑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 브러쉬로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양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쌩얼 표현으로 예쁘게 발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커버해주고 양을 조금 더 묻히면 적당히 두껍게 하지만 균일하고 밀착력 있게 잘 발려지는 그런 브러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도 많이 드렸었는데
얘의 유일한 단점은 좀 브러쉬 모가 부드러운 만큼 좀 잘 떡진다는? 그래서 이거를 잘 세척을 해주고 아니면 브러쉬 클리너를 사서 사용 전에 좀 이렇게 쓱쓱 닦아준 다음에 사용해야 더 균일하고 예쁘게 발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에 가장 잘 사용한 브러쉬 같습니다. 조금 더 두툼하게 커버력 있게 바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맥의 128S, 이거는 크림 블러셔 브러쉬이기도 하고 굳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이게 너무 큰 거보다 딱 요 사이즈가 이렇게 코 사이나 세밀세밀하게 하게 되게 좋아서 요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메포파데 브러쉬에 비해서 좀 두껍고 힘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모공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블렌딩하면서 바르기에 되게 좋고요. 커버하기에 되게 좋고요. 대신 단점이 아닌 단점은 광 표현이 조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송하고 매트한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나는 광 표현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런 두꺼운 브러쉬보다는 얇은 브러쉬로 쓱쓱 광 표현 내주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얇게 바르는 게 좋아가지고 메포 브러쉬를 조금 더 잘 사용하긴 했지만 커버력 그리고 모공 속에 넣어주면서 보송보송한 피니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러쉬도 괜찮겠네요.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요, 짜잔! 제가 작년 정산템에도 얘를 뽑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재구매한 그런 쿠션입니다. 쿠션도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얘가 정말 무난해요. 그리고 지성 복합성이 쓰기에 그렇게 오일리하지도 않은데 의외로 건성분들도 꽤나 잘 쓰셔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제품이고요. 모든 피부가 만족할 만한 그런 제형이니까 어떤 제형인지 대충 감은 오시겠죠. 약간은 촉촉함이 있는 편이고 커버력도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그런 쿠션은 또 아닌, 막 클리오 킬커버나 정샘물 쿠션 같이 그런 커버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르마니 막 톤업 쿠션이나 정말 자연스러운 쿠션들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나쁘지는 않은, 그리고 또 색상이 이번에 또 리뉴얼되면서 더 다양해졌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요 디올과 비교하면 디올이 조금 더 파우더리하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촉촉하고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라서 광 표현도 되게 나쁘지 않고 처음에 올렸을 때 광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지나다 보면 얼굴에 예쁘게 광이 올라오는데 무너짐이 나쁘지 않은 그런 쿠션이어서 장점밖에 없는 그런 아이 같아요. 한 부분이 뛰어나기보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하는 그런 쿠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제가 파우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사거든요. 파우더를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재구매한 파데는 메포의 요 팩트, 이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리고 얘와 같이 쓰기 좋아하는 똑같은 메포의 이 파우더 브러쉬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요렇게 두드려 준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 두드려주면은 파우더 입힌 느낌도 없이 진짜 잘 고정해줘요. 제가 다른 파우더랑 비교해보려고 뭐 이런데 컨실러 처리를 한 다음에 이 파우더로 했을 때랑 다른 파우더로 했을 때랑 비교를 했었는데 얘는 올린 느낌도 안 나서 다른 파우더랑 비교해도 상관없겠지 했지만 올린 느낌도 안 나는 이 파우더가 고정력이 확실히 더 있더라고요. 이런 두꺼운 브러쉬로 한 번만 탁탁탁탁 지나가 주시는 게 중요하고 눈가 아래나 좀 욕심부려서 많이 얹으면 약간의 건조함이 느껴지기는 하는 그런 파우더인데 고정력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파우더라 추천드리고 싶고, 막 루스 파우더나 세팅 파우더를 써서 광을 너무 죽이거나 건조한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만 고정력은 있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파우더예요. 저는 컴팩트 파우더보다는 루스 파우더를 선호하는 편이라 좋다는 루스 파우더는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즐겨 쓴 그런 루스 파우더는 샤넬하고 겔랑인데요. 겔랑은 솔직히 쓰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파우더는 아니에요. 한 달도 안 쓴 것 같은데 워낙 제가 루스 파우더를 브랜드별로 거의 다 써봤기 때문에 딱 쓰면은 바로 알거든요. 좋은지 안 좋은지. 이 겔랑 루스 파우더 같은 경우는 루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촉촉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올렸을 때는 되게 보송하게 정리돼서 아 이거 매트한 뭐 똑같은 그런 루스 파우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시간 정도 후에 보면은 예쁘게 광이 올라오고 그렇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파우더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색상 같은 경우는 색상의 다양함이 있으면 좀 좋겠지만 저는 이번 클레어를 이게 가장 밝은 색인 것 같은데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속에 그냥 약간 피치 핑크 느낌의 그런 파우더여서 누런기도 되게 잘 잡아주고 중간
중간에 유분 올라와서 얼굴 살짝 칙칙해 보인다 할 때 쓰기에 되게 좋은 그런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잘 썼던 이 파우더는 샤넬의 루스 파우더인데요. 저는 샤넬의 퍼프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쿠션들 중에서도 저는 샤넬 쿠션 퍼프가 가장 마음에 들고 루스 파우더도 이 퍼프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확 기름이 올라왔을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파우더고요. 특출나게 좋은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점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파우더라고 생각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 궁금해서 리뷰 같은 거 가지고 있어도 제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고 딴 거 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파우더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도 꽤나 평이 좋은 그런 파우더 같아요. 근데 루스는 다 좋은 게 물론 양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크긴 하겠지만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한 게 되게 에러인 것 같고 조금 더 양을 반으로 하더라도 납작하게 만들거나 좀 가지고 다니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파우더 너무 잘 썼고 샤넬의 파우더 입자가 겔랑보다는 조금 더 굵은 것 같고요. 이 겔랑이 좀 더 촉촉하게 수분 파우더 느낌으로 얼굴에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위에 입혀지면서 고정력이 더 강한 그런 파우더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 지성이다, 완전 루스 파우더로 꽉꽉 잡아주지 않으면 화장이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샤넬이나 아까 메포 파우더 같은 걸 더 추천하고요. 보통 피부고 약간 보송한 피니쉬 그리고 모공 매움 때문에 파우더를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겔랑 파우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론저는 짜잔! 투콜포스쿨이고요. 바이로댕 쉐이딩입니다. 얘는 엄청 빨리 써가지고 다른 걸로 갈아탈까 하다가도 그냥 무난하고 괜찮아서 자꾸 돌아오게 되는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제가 원래 훌라도 잘 썼고 베네피트 훌라 라이트도 잘 썼는데 패키징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브론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보통 큰 브러쉬로 써줄 때가 많아요. 작은 브러쉬보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굴려주면서 요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훌라같이 이렇게 막힌 패키징은 브러쉬가 들어가고 브러쉬 안에 골고루 입자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브론저와 쉐딩을 바르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양가에는 약간 웜톤이 섞인 그런 자연스러운 쉐이딩 그리고 중간에는 회색 톤이 섞여있는 쉐이딩 이렇게 세 개를 잘 섞어놔서 원하는 부위에 따라 컨투어링을 할 건지 윤곽을 잡아줄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을 줄 건지 이렇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한 장점인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계속 사는 게 지겨워서 저도 다른 제품을 좀 시도해보려고 다른 로드샵 쉐이딩도 많이 썼었는데 제가 웃긴 게 다른 제품 썼을 때 여기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요. 딱 여기만 나거든요. 쉐이딩 하는 부분. 여기 머리 있는데 이런 데 나니까 그게 두려워서라도 그냥 계속 쓰게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저는 확실히 쉐이딩에 있어서는 백화점 제품들보다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하는 게 백화점 제품은 오렌지 기운이 많이 돌고 붉은 기운도 많이 돌고 좀 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는. 그래서 쉐이딩만은 좀 우리나라 제품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썼던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바이로댕 쉐이딩이었습니다. 쉐이딩 브러쉬 되게 중요한데요. 쉐이딩 브러쉬가 왜 중요하냐면 뭉칠 수 있고 되게 더럽게 표현될 수 있고 골고루 발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화장할 때는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검은 줄이 있거나 그래서 쉐이딩 안 사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좋은 쉐이딩을 쓰고 내 기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뭉쳐 보이고 더러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툴에 좀 신경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는 이 맥의 150번 브러쉬. 얘는 파우더 브러쉬인데요.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딱 얼굴을 깎아내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브러쉬는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특히 하얀 파운데이션 썼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해줘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그런 브러쉬고요. 이 바비브라운에 제가 잘 쓰는 브론저 브러쉬 같은 경우는 아까 맥 브러쉬보다는 좀 더 힘이 있는 편이에요. 티나는 윤곽, 하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블렌딩이 되게 잘 돼서 뭉치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쿠모 앵글 블러쉬 브러쉬 같은 경우는요. 사실 블러셔 브러쉬인데 저는 이 앵글이 이런 이마 라인 요런데 해주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큰 브러쉬를 이 안에 써주면은 제가 기껏 이 안을 화사하게 밝혀놨는데 브론저 때문에 칙칙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턱이나 이런 두턱 같은 데를 지나가 주기 때문에 큰 게 되게 좋지만 또 이마 라인이나 이쪽 들어와 줄 때는 브러쉬가 너무 크면은 이 브라운 때문에 칙칙해 보이는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브러쉬입니다.
블러셔로는 역시 가장 잘 쓴 거는 치크팝입니다. 치크팝 중에서도 가장 잘 쓴 컬러로는 누드팝. 누드팝은 블러셔 여기 볼 중앙에 사용하기보다는 얼굴 그 컨투어랑 경계를 이어주면서 얼굴도 갸름하게 잡아주지만 너무 다크하지 않게 쓸 때 되게 좋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잘 어울려서 손이 되게 자주 가고요. 그 다음에 잘 쓰는 거는 펜지팝도 잘 썼지만 요즘에는 발레리나 팝이 얘가 다른 블러셔들이랑 믹스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좀 되게 진한 뭐 핑크 컬러 이런 거 발라줄 때 자칫하면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런 튀는 컬러를 발라도 되게 예쁘고 은은하게 물들이듯이 표현돼서 저는 다른 이런 멜론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지만 연한 베이스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블러셔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좀 다른 제품의 다른 타사의 뭐 맥 블러셔나 바비 브라운 블러셔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은은하게 여리여리하게 올라오는 그런 블러셔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런 연한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런 타사에 튀는 그런 블러셔를 발라줘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썼던 애는 여러분 아시겠죠? 샤넬의 나르시스. 얘는 진짜 주구장창 썼어요. 일단 치크팝이 브러쉬가 안 들어있다는 게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 되게 안 좋았던? 그래서 어떤 블러셔를 쓰더라도 그냥 일단 얘를 가지고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냥 약간 없어진 것 같다 이러면 이렇게 발라주는? 특별히 다른 컬러들도 있지만 이 나르시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미 블러셔를 얹고 그 위에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샤넬의 다른 너무 튀는 컬러들을 바르면 안 그래도 유분 올라와가지고 거기다가 색깔까지 더하면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은은하게 화사하면서 색깔도 많이 안 올라오는 이런 치크팝 블러셔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애용했던 블러셔입니다. 아이섀도우 중에서 가장 잘 쓴 아이섀도우는요. 맥의 프롤롱 웨어 페인트 팟 레잉 로우. 얘를 제일 잘 썼고요. 제가 아이섀도우는 정말 여러분 뭐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블러셔도 아니고 되게 작은 부위에 여리여리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절대 닳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프롤롱 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베이스로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패였고요. 맥의 유명한 뭐 테테아 틴트나 바비 브라운의 토스트 느낌의 그런 베이지 브라운? 정말 예쁜 밀크 커피 색보다는 살짝 살구 기운이 더 있는 하지만 오렌지는 아니에요. 눈이 부어 보이는 그런 색깔은 아닌 정말 베이스로 쓰기 되게 가볍고 자연스럽고 데일리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셔야 할 그런 색깔입니다. 저는 얘를 거의 모든 섀도우의 베이스로 써주는 이유가 일단은 눈이 부어 보이는 그런 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페인트 팟이 아이 프라이머처럼 주름김도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열심히 쓰다가 그냥 얘 하나로 은은하게 베이스도 잡아주면서 주름김도 잡아주는 그런 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 핑크 컬러 이런 거를 발라도 어느 정도 얘가 일단은 음영을 잡아줬기 때문에 핑크색이 위에 더해줘도 눈이 부어 보이는 그런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쓴 베이스이자 아이섀도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눈을 막 깊이 있고 되게 진하게 하기보다는 요즘에 가볍고 딱 아이라인의 그 라인만 잡아주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메인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모노아이즈나 뭐 다른 타사 브랜드의 좀 밝은 느낌의 화사한 느낌의 가벼운 느낌의 이런 아이섀도우를 선호했고요. 바비 브라운 요 섀도우는 어두운 거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좋은 거를 구매했었는데 마호가니 요 컬러를 얘도 맥의 그 페인트 팟처럼 매일매일 쓰는 아이템이고 언더라인 그리고 위에도 아이라이너 풀어주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얘가 있으면 확실히 눈이 1.5배 커질 수 있어요. 조금씩 연장해주기에 정말 좋은 아이섀도우인데 이런 아이섀도우 많지 않나요? 하시던데 다른 타사 브랜드는 가루 떨어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눈이 이렇게 막힌 편이어서 이런데 떨어짐이 되게 많으면은 금방 다크서클 같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감이 있었거든요. 진한 섀도우고 발색도 좋은데 가루 날림도 많이 없어서 제가 손이 특별히 많이 가고 애정하고 가격대 있어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섀도우입니다. 펄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코랄 이 컬러를 많이 사용했고요. 얘를 너무 잘 쓰게 돼서 다른 컬러들도 구매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색상을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섀도우에 상관없이 어디에 올려도 좀 다 어울리는? 일단 보면은
약간 금빛의 588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이 안에 있는 금빛이 브라운 섀도우에도 어울리고 골드 섀도우에도 어울리고 그리고 다른 588이 연한 섀도우에 위에 사용해도 너무 예쁜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스파클이 정말 자글자글하고 이쁜데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스파클이 막 아래에 떨어지는 그런 스파클이 아니라 진짜 바셀린처럼 쓱 입혀주는 이 제형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어떤 섀도우를 사용하시던지 약간의 스파클로 포인트를 주시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추천하는 그런 섀도우입니다. 잘 썼던 마스카라는 우리나라 제품은 4개고 그리고 맥은 늘 쓰던 제품이어서 언더래쉬에 늘 쓰던 제품이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언더래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이니스프리나 그런 꼼꼼카라나 이렇게 작게 내려오는 그런 마스카라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자연스럽고 나쁘지 않지만 제가 속눈썹 모가 워낙 얇은 편이라 어느 정도는 잉크가 나와서 입혀줘야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계속 꾸준히 쓰는 마스카라가 맥의 익스텐디드 플레이 마스카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마스카라 솔이 브러쉬가 완전 직선에다가 힘이 있는 그런 아이여가지고 속눈썹이 아래 속눈썹은 특히나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딱 힘있게 두껍게 샥샥 코팅해주기에 너무 좋은 그런 마스카라라서 제가 맥에서 일했을 때가 거의 몇 년 전이지? 5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재구매해서 사용했던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위에 쓰기에도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저는 좀 컬링력이 필요한 그런 속눈썹이어서 컬링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제품들로 위를 써주고 아래는 이 제품으로 열심히 코팅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마스카라로는 페리페라 제품 2개, 클리오,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이렇게 있는데요. 4개 다 좋아요. 4개 다 너무 평도 좋고 안 써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중에서 그래도 하나만 딱 꼽는다면은 페리페라를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클리오 킬래시에는 브러쉬가 되게 고급 브러쉬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을 되게 얇고 정교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한 올 한 올 깔끔하고 예쁘게 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에뛰드는 요 클리오에 비해서 조금 더 입혀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더 진하고 확 이렇게 뚜렷한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손이 조금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 클리오 제품으로 한 3번 컬링해줄 거를 얘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브러쉬가 얘보다는 다른 외국 브랜드에 비해서는 얇고 되게 정교한 편인데 요거에 비해서는 살짝 뚱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브러쉬의 이 컬링감이 뷰러로 컬링해준 그 속눈썹에 굴곡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앞뒤로 한 번 코팅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마스카라를 입혀주는 제품이라 제가 또 뽑은 그런 제품 같아요. 둘 중에서 하나를 구매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냥 에뛰드 구매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얘도 정말 저의 마음속의 베스트이지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제 속눈썹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좀 더 입혀지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에뛰드 제품을 뽑겠습니다. 이제 립스틱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립스틱은 제가 이상하게 이번에 립스틱 구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웃긴 게 똑같은 컬러로만 계속 구매를 했어요. 쿨톤 핑크, 핫핑크 느낌의 색감이 너무 좋아서 자꾸 똑같은 색상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많이 드렸던 거는 요 샤넬 2019년 정산이 아니라 샤넬 특집 아닌가 할 정도로 샤넬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저 2019년에 솔직히 저의 최애 브랜드는 샤넬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메틱에 있어서. 어쨌든 요 립이 요 위에 쿠션이 달려서 정말 이 아래에 표현하기에도 되게 좋고 수정하기에도 좋고 립 라인을 따는데 이 립 라인으로 따면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되게 투마치한 그런 느낌을 안 내주면서 부드럽게 따주는 그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테크닉을 여기 안에 담은 그런 립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전체 립보다는 수채화 느낌 립 낼 때 아래 베이스로 정말 추천드렸던 그런 립 제품이에요. 단점은 패키징이 무지 이쁜데 여기 써있는 게 다 지워지고 잘 벗겨져요. 일단 립스틱이 약간 패키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방에 꺼내서 가장 수정을 많이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이유가 가격대가 비싸고 이게 브랜드 값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주 쓰게 되는 제품이니까 비싸도 구매하는 그런 게 많은데
패키징이 금방 더러워져 버리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립스틱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좀 짧은 점이 있습니다. 6개월이고요. 만약에 다른 립스틱을 사용하시지 않고 얘만 사용하신다면 6개월 안에 쓰실 수 있는 양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다른 립스틱과 번갈아서 사용하시고 이미 립스틱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6개월 안에 쓰실 수 없으시겠죠? 그게 단점인 것 같지만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립이 포인트가 되시는 분들한테 쓰기 좋은 베이스용으로 되게 좋은 그런 립입니다. 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입생로랑 틴트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제일 입술에 밀착되면서 컬러도 이쁘면서 그냥 가벼운 요 제형이 좋아서 틴트는 요거를 자주 썼고요. 이것도 샤넬이랑 마찬가지로 이 위에 금장이 잘 벗겨져요. 가지고 다니면 잘 벗겨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경사져서 기울어져 있고 납작한 편이어서 이렇게 밀착력 있게 쓱쓱 바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용해본 결과 타사 어플리케이터에 비해서 되게 잘 만들어진 편이지만 저는 이렇게 올려주고 이 제형을 손으로 쓱쓱쓱쓱 거의 떼나오듯이 밀어주면은 확실히 각질도 없고 착색돼서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고 제일 사용 많이 했던 컬러로는 22번 되게 예쁜 코랄이고요. 막 화려하거나 그런 컬러는 아닌데 되게 화사해서 코랄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사용하실 것 같고 레드 느낌으로는 저는 10번 얘는 쿨톤 레드로 약간 핑크 기운이 있는 레드고요. 색깔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입술에 막상 문지르면은 핑크 기운이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장 잘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사용했던 2019년 색조 아이템들 모아봤고요.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스킨케어 3개씩 추천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잘 보고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이번에도 또 색조 제품 잘 쓰신 거 댓글에 추천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제품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